한동주 전 시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 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시장직 내면 거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림읍 수원리 앞바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제주 도민들은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을 이상적인 가정 형태로 보고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도 많이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중산간에는 많은 눈이 쌓여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시장직 거래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주 전 시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 6시간째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면 거래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한동주 전 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수십여 명의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어서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네,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내부적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 검찰은 한 전 시장의 동문 모임 발언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직 내면 거래와 동문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사업 몰아주기 취지의 발언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내면 거래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압수물 분석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서 한 전 시장을 피의자로 소환함에 따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포착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이나 증거인멸의 정황이 보이면 한 전 시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한동주 전 시장에 이어 동문회 모임 참석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우금민 제주도지사의 소환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법 관련 사건인 만큼 최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한림읍 수원리 앞바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지구 지정에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주변 해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는 등 3가지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앞바다에 100만 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수원리 앞 해상에 1km가량 떨어진 해상에 풍력 발전기 230기를 건설해 7만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연간 34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해당 면적은 5.5제곱킬로미터로 우도 크기와 비슷합니다. 제주도의회는 풍력 발전기의 구체적인 개수가 확정되지 않아 부작용 검증이 어렵고 이익 공유화 방안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 지정 동의안을 이게 제출했을 때 이 기기 몇 메가와트 몇 개를 할 건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이게 정리가 없이 일단 제출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지금의 지구 지정 방식은 좀 잘못됐다. 우리가 몇 번 지적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출 이익이 얼마, 그 다음에 이익 공유화 방안에서 이익금이 얼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도의회는 결국 주변 해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고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3가지 부대 조건을 달고 지구 지정에 동의 결정했습니다. 이번 동의안 심의는 풍력 발전 조례에 따라 지구 지정에 앞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하지만 도의회가 해상풍력단지 건설로 인한 부작용 검증이 미흡하다고 하면서도 지구 지정에 동의해주면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요식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을 이상적인 가정 형태로 보고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도민들은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엄마, 아빠랑 제 오빠까지 좀 생각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 정도까지 가족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주도가 올해 15살 이상 도민 5,969명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은 부부와 미혼 자녀를 가장 이상적인 가족 형태로 꼽았습니다. 부모 부양에 대해서는 가족과 정부, 사회 책임이란 응답이 45.1%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22%로 1년 전보다 6%포인트 상승해 부모 부양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 부양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응답 가운데는 장남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가 80.6%로 가장 높았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번 조사 결과 부모님 스스로 또는 정부 및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민 5명 가운데 1명은 배우자나 자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분산 이유로는 배우자의 경우 직업 문제가, 자녀의 경우 학업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하루 종일 강한 바람에 눈발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중산간에는 많은 눈이 쌓였고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도로 5m 아래로 떨어져 뒤집어졌습니다. 차체는 곳곳이 찌그러졌고 유리창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언덕길을 내려오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중앙선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중앙선에 맞춰서 차로를 교정하다가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내리막길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받는 등 도내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중산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도로 곳곳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체인도 안 차고 그냥 나갔다가 보니 이제 빙판길이어서 되게 위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0km로 달리면서 이렇게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사고 난 차량도 너무 많고 해서 되게 위험했던 것 같아요. 제주 시내에도 하루 종일 눈발이 왔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짝 움츠리게 했습니다. 내일은 성산포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고 내일까지 산간 지역에 10에서 30cm, 해안에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추위는 이번 휴일까지 이어지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차차 풀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대형 건물의 허술한 소방점검에 대한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특별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소방서는 오늘 소방대원 6명을 투입해 대형 상가 건물에 대한 소방법 위반 여부를 특별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상인들이 소방점검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일 고입 선발고사를 치르는데요. 너도나도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호하지만 절반밖에 들어갈 수 없다 보니 입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때문에 고입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입 선발고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예비 소집. 앳된 얼굴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번 시험에서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응시자의 5.9%인 192명이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고입 선발고사를 치르는 지역은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개에 불과하고 탈락자가 있는 곳은 제주와 울산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주시 내 일반고를 원하지만 제주시 동지역 학생의 절반 정도는 읍면지역이나 특성화고를 가야 합니다. 특히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꾸준히 새로 생겼지만 고등학교는 1986년 이후 신설되지 않아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학 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읍면지역 학교에 대한 비전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가지고 동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늘려주는, 즉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제주시 동지역 집중 현상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제도 개선이라고 하면 내신 몇 프로하고 선발고사 몇 프로 하는 거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읍면지역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어 6, 7년 뒤부터는 통폐합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고입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4.3 유족회가 역사 왜곡 논란을 낳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4.3 유족회는 제주도 내 30개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내년부터 교육과 과정이 신설되는 한국사 과목과 관련해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족회는 앞으로 교학사 교과서 불매운동을 전국의 고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 내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오는 30일까지 교과서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의 6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제주도 교육청이 10점 만점에 7.86점을 받아 교육청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8.59점으로 30개 공기업 가운데 4위에 올랐고 제주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인 12위에 머물렀습니다. 33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제주관광공사가 9위, 제주도개발공사가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늘 제주투자진흥지구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민간개발자가 조성한 토지의 일부를 매각할 경우 그 면적만 지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자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매각 당시까지 부여된 세금 감면 등의 혜택까지 회수하는 등 제도 개선의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제주 MBC 베이비 페어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나흘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베이비 페어에는 모두 75개 업체가 참여해 임신부 용품과 영유아 식품, 학습 프로그램 등 아이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기간에 관람객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가 제주시 종합경기장에서 컨벤션센터 사이를 운행합니다. 내년부터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되고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현정화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규모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2015년에는 모든 영업소로 확대됩니다. 또 관광지나 유원지, 버스 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